자, 이제 우리 연습 문제 풀 시간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개념 강의 잘 들어보셨죠?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실력을 발전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2-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방금 우리 배웠던 내용, 이 내용 가지고, 그죠?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앞에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자, 무한급수가 어때? 또는 급수가 이렇게 수렴을 하면, 그지? 수열의 극한은 0에 가까워진다. 절대 잊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이 문제 뭐야? 이게 바로 무한급수죠. 또는 급수라 부르죠. 자, 이 급수가 어때? 이렇게 수렴했단 말이야. 수렴하는 값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수렴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수렴했을 때, 자, 이거를 빼옵니다. 이걸 빼왔을 때, 그래도 뭐 한다?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이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야. 요 수열의 급수는 2고, 이 수열의 극한은 제로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 값은 얼마가 돼야 한다고요? 네, 제로가 돼야 됩니다. 이 공식을 활용해서 반드시 이 내용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문제 알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n이 무한대 갔을 때 an 값을 구하고 싶은데 반드시 이와 같은 식이 나올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만들어 볼게요. 자, 리미트. 자, 무한대 갔을 때 일단 이 모양부터 써볼게요.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보시고요. 원래는 없는 거였잖아.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빼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수열은 0에 수렴하고 얘는 얼마의 수렴에? 그쵸? 마이너스 1에 수렴을 하죠. 자,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분배할 수 있겠지. 분배해서 써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 갔을 때, a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0 써 있어요. 그거 써먹어야 되겠지. 이 얼마라고? 0. 이렇게 0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얼마야? 1이죠. 어떤 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 식에 대해서 극한 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써먹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고 그만큼 아이템들이 공식들이 내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암기해서 잘 적용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요. 이거 잘 보세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어때요?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 점점 값이 어때?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쭉 배열되는 이 급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얼터너팅 시리즈라 불러요. 즉 교대 급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뭐라 한다고요? 교대 급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를 말합니다. 이를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1 대입하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A1, 두 번째 항이 플러스 A2, 셋째 항이 마이너스 A3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든 이렇게 표현되든 이런 것들 부호가 변하면서 쭉 더하는 그런 급수를 교대 급수라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lternating 시리즈라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교대 급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라이프니츠의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푸냐면 여긴 지금 부호가 교대로 변하고 있지만 전부 다 플러스로 놓고 봤을 때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이분 존경하니까 외워줘야겠죠? 하여튼 앞에 있는 항이 더 커야 돼.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단조롭게 감소하는 함수예요. 자,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에서 자, 이제 맨 마지막 그죠? n번째 값이 만약 0이 된다고 하면은 이 교대급수는 어때? 풀지 않고도 알 수 있어. 뭐 한다? 수렴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만약에 0 안 되면 어때? 발산한다. 그거 안 편하죠. 이분법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둘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교대급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지만 무시하고 전부 다 플러스 양수 놓고 풀어봤을 때 자, n번째 항이 0이 되면 이 교대급수는 어때? 풀지 않고 수렴이고 자, 0 안 되면 풀지 않고 발산. 암기하면 되겠죠? 네. 선생님이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설명하면서 빠르게 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부호가 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근데
전부 다 플러스 놓고 풀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알겠지만 얘를 플러스 놓고 푼다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편하게끔 본다면 알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플러스만 하나씩 빼와서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일부러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럼 n번째 항을 선생님 n번째 항을 n분의 1로 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n 플러스 1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빼왔을 때 보는 거야. 플러스 항만 빼오면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런데 이렇게 빼왔을 때 어때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죠? 자 그랬을 때 리미트 취해보는 거예요. 자 일반항 얘만 데리고 와서 리미트 취해봤을 때 0 되죠? 얘는 풀지 않고도 어때? 수렴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렴할 때 수렴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그 값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풀어보는 것도 잠시 또 보여드리겠고 먼저는 수렴할지 발산할지만 먼저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1번 수렴했고 2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항들만 뽑아올게요. 그래서 플러스 항들만 뽑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왔을 때예요. 알겠죠? 쭉 뽑아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n분의 이렇게 써있고 플러스 항들 뽑아온다면은 이렇게 써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일반항 n번째 항 되겠죠?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 되겠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인데 당연히 앞에가 더 어때?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다는 거 이 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것만 따로 빼오시는 거예요. 자, 빼와서 리미트를 취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미트를 취해봤는데 0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때? 1 나왔어. 0 되지 않았죠? 얘는 풀 필요 없어요. 뭐다? 발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0 아니면 발산, 0이면 수렴. 이 방법은 라이프니츠의 판정법이니까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제 거의 안 내는 편이에요. 거의 안 내는 추세고요. 내는 학교 드문데. 자, 이거 언제 나오냐면 대학교 가시면은 미적분학 배울 때, 그죠? 또는 편입석 할 때 그런 학문을 배울 때 미적분학에서 다룬 내용이니까 미리 알고 가도 나쁘진 않겠죠. 하여튼 이 내용들 꼭 기억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까지 합 구해볼까요? 얘까지 합이지. 이제 푸는 방법에 이제 얘까지 합은 1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까지 합이 뭐야? 이렇게 2항까지 합이 되겠죠? 아까 판정법은 플러스만 빼오는 거고 푸는 거는 얘가 첫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야. 아시겠죠? 자, 이 둘을 풀어준다고 하면은 2분의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이렇게 더해보니까 사라져갖고 또 1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써볼게요. 뭔가 규칙 보일 것 같으니까 일부러 쓰는 자리를 옮겨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도 볼게요. 자, 네 번째 항 뭐야? 넷째 항까지 합이죠? 얘도 사라지겠죠? 요거 둘 풀어봤을 때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해줘야겠지. 자, 그러니까 어때? 보니까 홀수항들은 죄다 1 나와. 그래서 홀수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전부 다 1인 거죠. 얘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다. 뭐 나올 차례야? 4분의 1 나올 차례죠. 다 사라지고 요거 둘 더해준다고 하면은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둘을 더해봤을 때 4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짝수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인지 볼게요. 2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여기 1인 거야. 그지? 1 이렇게. 자, 4는 2 곱하기 2니까 2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자, 6은 2 곱하기 3이라서 3이 와 있는 거니까 그죠? 얘는 n이 와 있으니까 n이 와야 되겠지. 밑에 1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항의 합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수렴했으니까 냅두시고요. 자, 얘만 따로 구해볼게요. n이 구한 데 갔을 때 이런 과정을 평생 하게 되면 이 결과는 얼마가 나오는지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얼마죠? 그렇죠. 1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1 나왔어요. 1 똑같아. 수렴이죠? 얘는 어때? 수렴 값이 1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 같으면은 이거 다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죠? 물론 서술형이라면 얘도 구해줘야 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값만 빠르게 구하고 싶다면 홀수 번째 항만 따로 빼서 그냥 써도 관계없어. 왜? 같아야 되니까.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 1번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발산이라서 풀 필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왜 발산하는지 선생님이 식으로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똑같아 얘도. 자, 얘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첫째 항 합이죠. 자, 그래서 S1 2가 되겠고요. S2는 요거 둘 더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얼마?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S3은 여기까지 합이죠. 얼마? 또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4항까지 합은 S4가 되겠지. 요거 둘 더하면 얘는 3분의 2가 됩니다. 마찬가지 S5항까지 합은 얘까지 합이죠. 그러면 다 사라지겠고 2가 되는 거야. 그죠? 전부 다 얘는 홀수항들, 그죠? 얘네들 2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제 6번째까지 합을 구해보는데 그 다음 뭐 나올 차례예요? 그 다음에 4분의 5 나올 차례죠. 요걸 다 사라지게 한다고 하면은 둘만 더했을 때 4분의 8 그러면은 4분의 3이라는 거 우리가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죠. 자, 짝수항이니까 2n으로 표시해 주고요. 얘 보시면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2 뭔가 있을 것 같아. 2 곱하기 1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똑같네 얘도. 얼마 그러면 n 되겠고 1 더 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냅두시고요. 자, 보니까 짝수항의 합을 우리가 극한을 시켜보니까 어떤 답이 나와요? 얘는 1에 가까워지고 있어갖고 값이 틀리죠? 이게 뭐 한다 그래? 진동한다 그러지. 그래서 얘는 뭐야? 발산이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교대교수만큼은 수렴, 발산을 빨리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된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외우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학고에서는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데 일반고에서는 거의 안 내는 추세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3번 문제 가볼까요? 이게 뭔지 알죠? n 팩토리얼 배우셨죠? n 팩토리얼의 1의 자리 숫자를 an이다. 그러면 하나씩 다 써보겠습니다. 보세요. 1 팩토리얼, 자, 그러면 a1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얘는 1밖에 없으니까 1자리 숫자가 1인 거고요. 자, 2 팩토리얼은요 1 곱하기 2가 돼서 2인 거죠. 그러면은 2 넣었을 때 a2가 되고요. 자, 이거 1자리 수가 2고요. 자, 3 팩토리얼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인데 6이라서 세 번째 항 얼마? 그죠? 6이 되겠죠?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 1자리가 6됩니다. 자, 4 팩토리얼 마찬가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까지 곱하는 건데요. 얘는 24가 되고요. 그래서 1자리 숫자가 이렇게 4가 됩니다. 마찬가지 5 팩토리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는데 이 120이거든요. 1 자릿수가 얼마야?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은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6 팩토리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하면 720인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5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마지막 자리 1자리는 0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왜? 5가 있고 2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거 다 5가 다 들어있잖아. 전부 다 5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0 나와. 그지? 끝자리가 6번째 항도 제로가 되고, 그죠? 7번째 항도 제로가 돼서 n번째 항 전부 다 제로가 되고 무한대번째 항도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자리라고 하고 1자리라고 말하는 애들은 1부터 4까지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n에다가 1 대입하고 n에다가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는 애들까지만 1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시그마니까 어때? 대입과 나열이라서 1부터 쭉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지만 10분의 A1 자, 10의 제곱분의 A2 10의 3승분의 A3 10의 4제곱분의 A4 10의 5제곱분의 A5 10의 6제곱분의 A6 일부러 이렇게 맨 마지막 10의 무한대번째 항분의 A 무한대번째 항 그치? 그런데 얘네들은 얼마야? 1이고요 2가 되고요 6이 되고요 4가 되는데 얘네부터는 다 제로죠. 제로는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얘네만 써주는데 이게 뭔지 알죠? 0.1이고요. 얘는 뭐야? 0.02가 되고요. 얘는 뭐야? 0.006이고요. 얘는 0.0004가 돼서 다 합쳐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죠? 0.01
1, 2, 6, 4가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팩토리얼 기본적인 개념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실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근각계수, 그죠? 두근의 합과 곱인데요. 자,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선생님이 암기하면 정말 좋다는 걸 하나 이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죠? 이거 암기하면 좋아요. 왜? 너무 잘 나오니까 아예 외워버려. 알겠지? 자, 1부터 해서 이렇게 n 플러스 돼 있으면은 이 결과는 1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마찬가지 1에서 무한대 갔을 때 n 플러스 2. 얘 얼마 차이 나죠? 2 차이 나지? 이 값은 4분의 3이네요. 1, 2, 3, 4 다 있네요. 그죠? 하여튼 어떻게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는데요. 근각계수야. 두근 나왔으니까. 자, 두근의 합과 곱을 써볼까요? 자, 두근의 합을 써본다면 n 플러스 1이고 자, 두근의 곱도 이렇게 적어본다면은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자, 이 분모 이거 푸셔야죠.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n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분배해 보겠습니다. 알파 n. 자, 분배해 봤더니 마이너스 알파 n 베타 n. 자, 분배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자, 분배해 보니까 플러스 베타 n 되겠고요. 얘는 자, 이 둘의 합이니까 일명 두근의 합이 되겠고 얘는 두근의 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합에다가 n 플러스 1 넣어보니까요. n 플러스 1이고요. 빼기. 자, 곱에다가는 마이너스 n제곱을 대입하면 플러스 n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돼 있어서 얘네들 날아가 버리면 n제곱 n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얻어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결과를 물어본 식에다가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여기에다가 뭘 대입한다? 얘를 대입을 해요. 자, 대입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n에 n 플러스 1.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외운 친구들이라면 답을 1 쓰면 끝나는 거죠. 몇 번? 3번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왜 1인가요? 했는데 이거 뭐야? AN이죠. 우리 무한급수 푸는 방법 아시죠? SN. 그죠? 먼저 얘를 구하고 두 번째 리미트 취해서 얘를 구하면 되는 건데 S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그마 얘를 K로 고쳤을 때 K에 K 플러스 1이잖아요. 이 항목을 풀 줄 알죠? 자, 풀면은 결과가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옵니다. 이 결과는. 내가 이것도 외우더라 그랬죠? 잘 나오니까. 자, 이걸 대입해다가 자, 대입을 했을 경우에 n이 무한대 가게 되면 이거 대신 1 넣어볼까요? n 플러스 1분의 n을 넣어주면 얼마? 이거는 1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풀지 말고 외우란 얘기야. 알겠죠? 이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암기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항분리, 그죠? 부분분수. 이 부분분수를 항을 몇 개로? 2개로 분리한다 해서 이항분리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분리, 한마디로 세퍼레이트 시키는데 얘가 더 커야 돼요.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죠. K. 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냥 뭐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요 3개짜리, 그죠? 이 3개짜리는 어떻게? 순서대로 얘가 제일 커야 되고요.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빼세요.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뺀 것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 둘 곱한 것분의 1 마이너스 둘 곱한 것분의 1. 얘를 통분하면 다시 얘가 됩니다. 이거 뭐 경험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이런 공식들은 반드시 외워둬야 문제 풀 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못 풀어요. 수학은 거의 50% 이상은 암기. 50% 그 다음은 뭐야? 50대 50. 그죠? 50대 50. 50대 50인데 50은 뭐라고요? 암기고 50은 그죠? 융통성이지 뭐.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활용할 줄 알려면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일단 이거 푸는 방법은 자, 이게 A고요. 이 B잖아. 선생님도 걸그룹 그렇게 막 학생 때문에 관심 있는데 나 자체는 별로 관심 없는데 학생들하고 대화하려면 좀 이렇게 막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룹들 이름을 좀 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빼볼게요. 자, 빼봤더니 n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자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이항 분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푸냐고요? 분모 전개해 보세요. 전개해 봤더니 얼마? 4n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이 결과는 4로 묶었을 때 죄송합니다. 4로 묶었을 때 이게 n 플러스 1끼리 약분이 돼요. 우리 때 걸그룹은 저건데 토끼소녀 알아요 여러분들? 바니걸스 모르시죠? 또는 남자 걸그룹은 소방차 뭐 이랬는데요. 자,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자,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자, 1부터 쭉 대입하면 되겠죠? 네, 요거 앞으로 빼세요. 상수항이니까. 자, 앞으로 빼준다면은 4분의 앞으로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1항부터 대입하면 되겠죠? 1제곱분의 1 대입하면은 3의 제곱분의 1 자, 2 대입하면은 1 대입한 결과고요. 자, 2 대입하면은 자,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 두 번째 대입을 했고요. 안 지워집니다.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한 번 더 써야겠네요. 3 대입하면은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5제곱분의 1 그죠? 이제 지워졌어요. 땡큐죠. 자, 그러면 한 개 건너뛰면서 지워지기 때문에 이쪽에 3개를 썼으면 마지막은 몇 개? 그렇죠. 2개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n-1번 장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n-1의 제곱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자, 맨 마지막에 n 대입하면은 n 제곱 이거 왜 n을 대입해? 그지? 선생님이 지금 그 바니걸스도 생각하다 보니까 집중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걸그룹들 떠오르다 보니까 헛소리했네 지금. 자, 맨 마지막에 대입할 게 뭐야? 무한대번장 대입하는 거예요. 어차피 무한대 가니까요. 그치? 이렇게 무한대 대입하면 됩니다. 자, 무한대 다 무한대죠 뭐. 그죠? 더 쓸 필요 없어. 이거는 K로 고친 다음에 N번째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입하면 돼요. 어차피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무한대번장을 직접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2개가 남아야 되는데 그 오른쪽 남는 것들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쓸 필요 없겠죠. 자, 답은 얘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써볼게요. 자, 이게 얼만데요? 4분의 1 곱하기 1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자, 4분의 1 곱하기 얼마 이게? 4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16분의 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답을 16분의 5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이 방법은 이 공식이야. 얘를 적용해 써야 되겠지. C에서 A 빼서 나눠줘야겠죠. 네, 요번에 두 번째 이 공식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꾸 먼지가 날려서 오늘은 선생님이 좀 물로 한번 이렇게 지워보고 있어요. 먼지 너무 날려갖고 목이 막 아프더라고요. 자, 하여튼간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A, 얘가 B, 얘가 C가 되는데 자, 푸는 방법이 그래요. 자, 시그마 1항부터 무한대 갔을 때 공식이 뭐라고요? C에서 A 빼야 되겠죠? 자, 빼면 얼마? 암산해봐. 자, 이거에서 N을 빼면 2만 남아.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요 2개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괄호 씌워주고 N에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죠? 자, 2개씩 곱한 거 빼야 돼, 이렇게. 자, 이제 뭐 하자? 대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2분의 1 앞으로 빼신 상태에서, 자, 이제 1항부터 쭉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1 대입해봐요. 첫째 항이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곱하기예요. 자, 두 번째 1 대입하면은 2 곱하기 3분의 1. 자, 이게 첫 번째 항 되겠고. 자, 두 번째 항 2 대입하면은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자, 2 대입하면은 3 곱하기 4분의 1. 땡큐죠? 지워져요.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워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무한대번짝만 대입하면 되겠어요. 대입해보니까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얘 남았지만 얘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남는 거 얘만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답이 얼마야? 2분의 1이 곱하면 되겠죠? 답은 4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는 이거 푸는 것보다 있잖아. 이 공식부터 먼저 암기해줘야 돼. 이 공식을 탄탄하게 외워줘야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셔야겠죠. 다음 문제 이어서 몇 번? 2- 글씨가
자, 2-6번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이런 어떤 기초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x랑 y가 뭐라고요? 자연수래요. 뭐라고요? 자연수. 여기에서 우리가 요건 직선이기 때문에 기본식으로 나타내 보면 넘겼을 때 3y는 x 플러스 3이죠. 이때 y라고 놔두고요. 3 약분해 주면 3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y가 뭐야? y가 자연수래요. 아, 알겠다. 그러면은 이 3이 있으니까 x는 뭐가 돼야 돼? 그쵸? 이 3 때문에 x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런 자연수가 돼야 y도 자연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3의 배수라는 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왕이면 n에 관한 식이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x를 3의 배수로 나타내준 식이 되겠고요. 그 x좌표를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점이라 했으니까 그 n번째 좌표값을 a, n이라 한 거죠. 첫 번째는 3이고 두 번째 6이고 이런 거야. 첫 번째 a1은 3, a2는 6, 이 대입은 6 맞죠? 첫 번째는 3, 6, 9 쓰면 n번째는 얘가 된다. 그런 표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x가 나왔기 때문에 x를 대입을 하면 자, 3 약분돼서 y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3 약분해주면은 n 남았고 1 더해서 n 플러스 1 되겠죠? 이게 바로 y좌표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그 y좌표 n 플러스 1을 n번째 y좌표를 bn이다 라고 하라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시그마 2랑부터 뭐한테 갔을 때 자, an 곱하기 bn 분의 1 이거 외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결국 암기했을 거예요. 대입해봐. 그죠? 3n n 플러스 1 얘가 자꾸 나온단 말이야. 3 앞으로 뺄게요. 앞으로 상수항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외운 공식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값이 얼마라고요? 그쵸? 이 값이 1인 거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 곱해준다고 하면 답은 이렇게 3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어떤 수열? 등비수열. 뭐가 떠오르죠? 그쵸?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라서 이 등비급수가 어때? 수렴했어요. 그죠? 어떤 값이 있다는 거는 수렴했다는 얘기고요. 왜 수렴했을까요? 그쵸? 공비할 값이 이 범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등비급수 공식이 뭐죠? 1-r분의 a인 거 아시죠?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지금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첫 장 줬어요. 얼마? 1. 이렇게 쓸어줬으니까 얘를 통해서 우리가 r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자, 어때? 얘를 곱해서 구해볼게요. 자, 1은 자 3이랑 얘랑 자리 바꿔볼까요? 같은 거죠. 자리 바꿔볼게요. 3이 되면서 1 빼기 r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여기서 r 넘겨준다고 하면은 1-3분의 1이기 때문에 r 값은 3분의 1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비 어때? 포함되죠? 그래서 r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그러면 일반항 구한 다음에 요것도 구하면 되겠다. 그지? 일반항 구해볼까요? 자, 첫째 항 얼마? 1이죠. 자, 공비가 3분의 2가 나왔으니까 3분의 2에 n-1제곱 이게 일반항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린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 이거야. 식을 만들어 보면 되겠지. 자, 3n-2 만들어 보겠습니다. n에다가 이 전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에 n자리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죠. 그래서 3n-3이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좀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거 3 넣어도 상관없어. 그지? 27분의 8 이렇게 되면서 n-1제곱 해도 괜찮고 굳이 이렇게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알아볼게요. 자, 3n-1이죠? 마찬가지 똑같아. 얘도 똑같이 얘네들을 n자리다가 대입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은 3분의 2에 3n-얘는 2가 되는 거죠. 냅둘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해서 알아볼게요. 자, 보니까 자, 알고 싶은 게 뭐라고? 시그마 2랑부터 뭐한데 갔을 때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라 이거야.
이걸 대입할까요? 자, 3분의 2에 3n-3제곱, 그죠? 자, 빼기 또 마찬가지 3분의 2에 3n-2제곱 이렇게 대입하세요. 어차피 둘 다 공비가, 그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렴하니까 분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가 되고 3n-3이고요. n이 1항부터 무한대 갔을 때 3분의 2에 3n-2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대입을 할게요. 1 넣어보세요. 0제곱이죠? 그게 1입니다. 자, 2 넣어봐, 2. 2 대입하면 알겠지만, 자, 얼마? 3분의 2에 3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이렇게 따로 구해보시고요. 빼기. 얘도 마찬가지 1 대입하면 얼마? 1 남기 때문에 첫째 한 값이 3분의 2에 1제곱이 되겠고, 자, 2 대입하면은 3분의 2에 얼마? 얘는 4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랑 풀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첫째 한 값이 1이고요. 이 공비야, 공비. 저 공비 값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27분의 8, 이게 공비죠. 얘는 곱해진 값이 이거니까 얘 공비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도 자, 마이너스 표현해 보시고요. 자, 첫째 한 값이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고, 자, 곱해지는 값 공비가 얼마라고요? 여기서 공비는 일부러 내가 한글로 쓸게요. 공비는 3분의 2에 똑같아, 3제곱이야. 이게 얼마야? 27분의 8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얘를 푸는 방법 보여드리면 여기다가도 27, 그죠? 여기다가도 27 이렇게 더 곱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를 곱해봤더니 27 되겠고, 약분해서 8 되고 27이죠. 자, 27 되겠고 빼기 8이고요. 얘도 9 남아서 18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요 답만 잘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요 답을 풀어보는데 분모가 19가 되니까 똑같이 19 쓰면 되겠고, 27 빼기 18 하면 되고요. 답은 이렇게 19분의 9다 라고 쓰시면 몇 번 답인가요? 3번 답이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뭐 일반항 구해서 등비급수 구하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급수 또 문제 풀어볼 텐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대입하면 돼. 이런 것들 그냥 쫄지 말고, 마이너스 1 n제곱은 얘는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계속 반복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변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1 대입해갖고 어떤 결과 나오는지 그냥 쭉 펼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딱 나왔을 때 만약 어렵다 하면은 쭉 펼쳐보세요. 다 대입해서 나열시켜봐. 알겠죠? 첫 번째 1 넣어볼게요. 그 빼기 1 나오겠죠? 그 얘가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얘랑 더해지면 어때? 0 돼버리죠? 첫째 항은 이렇게 제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n값에다가 2 넣어본다면은 플러스 1 돼요. 이게 플러스 1.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얘가 1인데 이 값이 1 되기 때문에, 자,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가 되겠지. 그거에 여기다가 2 넣었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자, 2 이렇게. 자, 마찬가지 3 대입해 볼게요. 3 대입은 빼기 나와. 그럼 사라지겠죠. 또 0 됩니다.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알겠지만 또 플러스 나오겠죠. n값에다가 4를 대입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플러스 나오니까 더해서 2가 되겠지. 또 얼마? 4 대입해서 4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또 마찬가지 0 나올 거고, 또 그다음에 알겠지? 6 대입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럼 어차피 0은 더할 필요 없잖아요. 0을 빼고 더할게요. 그지?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빼버리면 얘네끼리만 더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끼리 어떤 규칙이 나오는지 보면서 규칙이 나오면은 얘네끼리 그 방법대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뭐죠? 등비급수야. 그지? 그래서 등비급 쓰고 이 공비 R값이 3분의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그죠? 우리가 공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첫째 항 1-R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첫째 항 값은 맨 앞에 있는 거 3분의 2의 제곱을 대입하시고요. 공비 R 값도 R 대신에 얼마 대입하냐면 3분의 2의 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분의 4가 되고요. 1 빼기 9분의 4가 되니까요. 자, 9분의 4가 돼서 약분해 준다면은 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5분의 4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2보다 큰 자연수 n, 그러니까 2보다 크기 때문에 3부터, 그죠? n은 얼마부터? 3부터, 알겠죠? 자, 근데 이 값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의 개수, 그 개수를 an이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대입하고 고민해야지 그냥 쳐다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죠? n에다가 3, 4, 5 대입해 가면서 찾는 거야. 아시겠죠? 일단 먼저 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근을 n제곱 했더니 a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근을 n제곱 했더니 a다. 그런 표현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홀수일 때는 그냥 뭐 보지도 않고 한 개예요. 시그널 개수는. 알죠? 얘가 짝수일 때는 당연하죠. 짝수는 늘 플러스 나오니까요. 플러스는 2개.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그 다음에 0일 때 0이면 1개. 그죠? 그 다음에 음수는 말이 안 되지. 짝수번엔 어떻게 음수가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빵개.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야. 그러니까 식세워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A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n제곱근. 자, 그러면 근을 n제곱 했더니 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n 빼기 1제곱이란 얘기야. 어때요?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3부터 하래요. 3부터. 여기 3 보이시나요? 3부터. 그래서 1번 n에다가 3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3 넣어보니까 그럼 걔는 뭐야? 실수의 개수죠. 자, 3 넣어볼게다가 x 3제곱. 이거 홀수면 이거 얼마? 9가 나올 텐데 보지도 마. 이거 홀수면 무조건 한 개야. 그래서 한 개니까 3 넣었을 때, 여기다 3 넣었을 때 한 개다. 이렇게. 근데 개수는 뭐 쓸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4일 때. 그러면 4일 때 어때? 4일 때는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지. 4 대입해봐. 이거 3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나와. 그치? 이게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안 되지. 4번 곱했으면 4번 곱하면 늘 양수 나오지. 그죠? 어떻게 음수가 나와. 허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빵개야. 그치? 그래서 여기 음수일 때는 빵개란 말이야. 빵개. 알겠지? 그렇구나. 자, 몇 번만 쓰면 알 수 있지, 우리가. n값이 5인 경우는 x에 5 대입하면은 이건 뭐 보지 말자, 이쪽은. 그지? 5 대입하면 얼마? 빼기 3에 4제곱인데 볼 필요 없어. 5면 홀수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볼게요. 6일 때는 x 6제곱근인데 6 대입하면 이게 홀수야. 빼기 3에 이게 뭐야?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안 돼. 6번에 넘수 나오면 어때? 얘니까 빵개란 말이야. 이제 알겠어. 그만하자. 그지? 그러니까 짝수는 죄다 빵개가 나오게 되고 3에서부터 홀수는 죄다 한 개야. 됐지? 그럼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이제 시그마기 때문에 펼쳐야 돼. 알겠죠? 시그마는 항상 대입과 나열이야. 꼭 기억해. 뭐라고요? 대입과 나열. 자, 3부터 대입합니다. 2의 3제곱 A3, 2의 4제곱 A4, 2의 5제곱 A5, 2의 6제곱 A6 이렇게 쭉 쓰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3제곱은 야 1이기 때문에 2의 3제곱분의 1 쓰면 되고 얘는 제로니까 더할 필요 없겠고 얘는 2의 5제곱분의 1이고 그죠? 얘는 0이니까 더할 필요 없겠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0들은 빼고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첫째 항이야. 2의 3제곱분의 1이 첫째 항이 되겠고 곱해지는 공비가 얼마냐면은 2의 제곱분의 1이 공비란 말이야. 즉 4분의 1이야. 1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네, 이렇게 4분의 1. 자, 그렇다고 하면은 1 풀어주면 8분의 1 되겠고 4분의 1 되겠고 얘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풀어보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자, 이때 분모가 4분의 3이고 8분의 1이기 때문에 2가 되고 1 되니까 곱하면은 6분의 1 나올 수 있겠죠? 정답 1번 체크해 주세요. 자,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뭐 잘 풀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제곱근만 정확하게 기억만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또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이거의 급수 물어봤는데 자, 알파 n제곱이니까 알파가 뭐야? 공비죠. 그럼 이 두근이 바로 공비란 뜻인데 바로 수렴하려면 어떤 범위 들어가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근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문제 푸는 것부터 정리해 놓고 확인을 해 볼게요. 얘는 저 상수거든요. 앞으로 뺄 수 있어 우리가. 앞으로 뺐을 경우에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죠?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게 수렴한다면 분배가 되겠지. 수렴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두 근을 근의 공식으로 그려볼게요.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그럼 이게 ER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확인해 보죠. 자, 루트 5가 있어요. 루트 5가 얼마 사이 얼마 사이지? 그렇죠. 2와 3 사이잖아요. 자, 만약에 플러스인 거가 이건데 자, 1 더해 본다면은 자, 3이 되고 1 더했을 때 얘가 되겠고요. 4가 되죠. 이때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이거 1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공비인데 그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렴을 해요. 자, 또 보니까 알겠지만 자, 보자. 여기 빼기 루트 5 있죠? 요거 마이너스 한다면 위치가 바뀌겠죠? 자, 빼기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다 1 더해 볼게요. 그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더해주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도 4로 약분할 경우에 자, 4로 약분해주면은 또 얘도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아하, 이 범위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근 다 모두 수렴을 하겠죠. 자, 수렴한 거 확인했으니까 어때? 당연히 그죠? 이게 알파고 하나가 알파고 베타인데 수렴하는 거야, 그지? 공비가. 자, 그러면 둘 다 수렴을 하기 때문에 분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저렇게 해서 자, 분배했을 경우에 자, 1항부터 뭐한데 갔을 때 알파의 n제곱 마찬가지 1항부터 뭐한데 갔을 때 베타 n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알파 베타가 공비인데 공비가 모두 수렴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렴하는지 확인해 봤고요. 자, 했으니까 이제 공식대로 풀면 되겠지. 자, 얘를 푸는 방법을 적어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자, 알파가 되겠고 알파 빼기 1이죠. 그죠? 미안. 1 빼기 알파지. 왜? 그죠? 1 마이너스 알파지. 공비 첫째 항. 자, 빼기. 잠깐 선생님이 생각 놓치면 이렇게 막 쓰는 경우가 있어. 내피셜로 그냥. 그치? 하여튼 이렇게 잘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 통분해서 풀면 되는데 자,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통분해 볼게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되겠고 얘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또 베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되면서 자, 밑에 전개해주면은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겠고 자, 위에 거도 전개해보면 따로 써볼게요. 분배해보자. 자,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알파 베타 되겠지? 약분되니까 분자가 2가 남아요. 자, 근데 이 분모랑 분자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쁜 결과를 써보니까요. 어떻게 나왔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죠? 우린 그래서 이 결과를 빼와서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근은 뭐야? 바로 2차식의 근과계수이기 때문에 근과계수로 얘네들 따로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얼마인데? 자, 두 근의 합은 2분의 1 되겠고요. 자,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이에요. 자, 이거 푸는 방법 번분수 그죠? 여기다가 4 곱하면 4가 되고요. 4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4 곱하면 빼기 1이고요. 4 곱하면 4가 되겠죠? 그게 얼마야? 3, 1 빼면 1이죠. 그래서 1분의 4니까 답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 수렴하겠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공비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봤으면 공식 대입해서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등비급수가요, 뭐 한대요? 수렴. 그럼 이 무슨 말이야? 수렴할 때, 그렇구나. 하는 소리예요? 아니죠. 자,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비할 값이 이 범위 있을 때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필요한 공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수렴하는 거, 안 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때요? 아래 n제곱은 같은 거죠? 수렴하겠지? 그죠? 얘는 수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아래 제곱이 되겠지? 여러분들, 아래 제곱에 n제곱 되는 거예요. 항상 n을 밖으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n 만들었을 때 이게 공비예요. 한마디로 얘를 제곱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들은 제곱을 하면 다 뭐로 바뀔까? 다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제일 작은 게 뭘까요?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곱하면은 제일 작은 거 0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제곱했을 경우에 이 범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마이너스 1과 공비가 그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간다만 확인하면 됩니다. 들어가니까요. 얘는 어때? 수렴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 수렴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얘도 R이고요. 2는 필요 없고요. R제곱이 공비입니다. 똑같아 얘랑. 그래서 2번도 수렴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또 뭐예요? 앞으로 이 앞으로 빼버리면은 2분의 1 되면서 1부터 무한대 갔을 때 R의 n제곱과 마이너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을 해주면은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R도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수렴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분배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전체도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도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죠. 네 번째.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현재 이 조건이죠. 전부 다 1 다 빼봐. 자, 1 빼면 마이너스 2고 1 빼면 R-1이고 제로가 됩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2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 2분의 R-1 제로가 되겠죠. 이게 뭐야? 공비죠. 공비인데 항상 그렇지. n제곱 돼 있으면 이게 전체가 다 공비예요. 아시겠죠? 이 공비가 어느 범위? 그쵸?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되죠?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5번 같은 케이스는 자, 2로 약분하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R, 2분의 1 되겠고 거기에서 1 다 빼볼게요. 1 빼면은 빼기 2분의 3이고 2분의 R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자, 이게 공비잖아요. 그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n제곱 제외한 이 전체가 다 공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비가 이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벗어나죠?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요.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자, 수렴하지 않는 거는 반드시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범위 구하는 과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자, 보기 문제라든가 또는 올바른 찾는 문제인데 옳은 거 찾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공식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것들 우리가 발레 또는 알고 있는 거 공식 이런 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옳은 거 찾는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지? 발레라든가 또는 공식이라든가 어떤 성질들 이런 것들 또는 대입해서 이런 것들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네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정확하게 풀 수 있고요. 경험이야.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옳은 거 찾는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본 학생이 잘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부터 선생님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런 말 써 있어. 얘 어때? 수렴한대요. 누구? 얘도 수렴한대.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가 수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치? 어떻게 보여주는지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Bn이 얘를 물어본 거 맞죠? 그러면 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에서 뭘 빼야 되겠어? 얘를 빼야 되는데 2가 필요하겠다. 그지?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얘가 있었으니까 여기 잘 보시면 얘를 써먹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죠? 요거죠? 자, 마이너스 2an을 빼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 얘랑 같은 거죠. 일부러 요 항이 요 앞에 주어진 조건, 이 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보시면 얘 어때? 수렴하죠. 얘도 수렴하지. 곱하기 상수니까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수렴합니다. 수렴, 수렴. 그럼 뭐 할 수 있어? 분배할 수 있겠지. 자, 분배해봤더니 2랑부터 뭐 한 데 갔을 때 자, bn 플러스 2an 그죠? 그 다음에 2 앞으로 빼시고 2랑부터 뭐 한 데 갔을 때 an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두 배도 수렴하겠죠? 어떤 값으로 이 결과도 수렴하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딱 이제 보면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암기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실력 쌓아줘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볼 텐데, 자, 이게 뭐 한다? 수렴하래요. 근데 각각이 수렴하냐 물어봤어. 이거 지금 더했잖아. 그럼 더했으면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돼. 그지? 한번 이런 것들, 이 좋은 발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외워둬야 돼. 그죠? 이런 발레는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편해요. 이런 거야. AN이 1, 마이너스 1, 1 빼기 1, 진동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BN도 마이너스 1, 1, 빼기 1, 1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AN, BN을 이렇게 평생을 더하면은 죄다 0이죠. 근데 다 0 더해봐. 0 더하기 0 더하기 해봐 이렇게. 얘는 결과적으로 시그마 1항부터 뭐 한 데 갔을 때 AN 더하기 BN 어때? 0 나오기 때문에 수렴을 하겠죠. 하지만 얘네들 계속 이걸 더해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 더 뭐야? 진동이잖아. 그지? 그래서 자 1부터 뭐 한 데 갔을 때 A는 뭐 한다? 발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똑같죠? 뭐 한 데 갔을 때 BN도 뭐다? 진동하기 때문에 얘도 발산한다. 이런 발레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발레점은 외워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풀 때마다 힘들어져요. 알겠지? 그래서 그만큼 그게 바로 공부 양이 결정되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야 이거 외워서 딱 답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발레 꼭 기억하세요. 자, 발산 나왔기 때문에 수렴한다. 틀렸지. 발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 이 3번만큼은 정말 외워둬야 돼. 이건 예를 들기 어려운 것도 많아. 발레가 있잖아. 평상시 보던 게 아니면 정말 예를 들기 힘들어요. 우리 그 중에 한 선생님 몇 개만 써볼 테니까 한번 암기해 보실래요? 아이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자, 이거 1항부터 뭐 한 데 갔을 때, 내가 붙는 자석인 줄 알고 잘못했어, 선생님이. 자, 하여튼, 자, 1항부터 뭐 한 데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죠? n분의 1, 이게 뭐죠? 이게 무한대야. 발산. 이거 한번 우리 외워둘까요? 선생님, 이게 발산입니까? 이거. 자, 써볼게. 혹시 이거 알고 있는 분들은 넘어가세요, 그냥. 자, 1 대입하시면, 자,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알죠? 근데 얘보다 누가 더 커요? 자, 얘가 더 커요. 뭐야? 잘 보세요. 만들어 볼게. 일부러 이 두 개 잘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 3분의 1 이거 대신에 일부러 선생님이 4분의 1 써볼게. 요거 대신에. 알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1 원래 있던 거고요. 그죠? 얘가 더 크죠? 그죠? 자, 여기 5구. 이 5짜리 마찬가지. 5짜리도 전부 다 8로 고쳐볼게요, 선생님이. 다 8로 고쳐봐, 일부러. 6짜리도 마찬가지 8로 고쳐볼게요. 7도 마찬가지 8로 고쳐보고 8, 얘 냅둬 보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얘가 더 커요. 얘보다는.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더했다 했을 때 이게 결과 얼마야? 2분의 1이죠? 얘도 8분의 4이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평생을 하면 1 플러스 평생을 하면 2분의 1을 무한대번 더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무한대가 돼버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뒷글무와 태산돼 갖고 엄청 커져요. 그 무한대보다 크기 때문에 얘 발산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자, 풀이 과정도 알면 좋겠지만 풀이 과정도 이 과정도 외우시고요. 때로는 이것도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풀 때 선생님이 이런 발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뭐 한다? 수렴한대요.
그럼 수렴하는데 얘도 수렴하냐? 묻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 교대급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부러 교대급수로 보여드릴게요. 자, AN을 선생님이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아까 배웠죠? 교대급수. 연습문제 2번, 2-2번이에요. 했던 거예요, 그지? 그 예를 들어준 거야. 자, 이렇게 쭉 해준다고 하면은 아까 배웠어. 이게 어때? 수렴했단 말이지. 그죠? 자, 그런데 그 수렴을 했는데 거기에서 얘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다 쓴 거죠. 그런데 얘 지금 물어본 거 보이시죠? 자, 물어본 게 뭐야? 시그마 1항부터 무한대 갔을 때 2n이라는 거는 1로 봐. 두 번째 항이죠. 한마디로 짝수항들만 쓰라는 얘기야. 자, 2 대입하면 네 번째 항이죠. 네 번째 얘죠. 네 번째 항. 하나, 둘, 셋, 넷. 그죠?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몇 번째 항? 그 다음에 3 대입해봐. 여섯 번째 항이지. 셋, 넷, 다 얘가 되겠죠? 이렇게 쭉 계속 가는 거지. 알겠지만, 마이너스 5분의 1. 이거 뭐냐, 이거야. 자, 여기다 1 넣어볼게, 선생님이. 자, 1 대입하기 이거야. 한마디 이거지, 이거. 어차피 이게 무한대기 때문에 1 더 하나 많아도 무한대가 되는 거야. 여기도 무한대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얘가 무한대니까 뭐 1 더 하나 많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결과야, 지금 보니까. 이게 빼기 무한대란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3번 같은 거는 요거 그냥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암기해버려. 너무 어려운 발레라서 이거 뭐 정석 해설지는 더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요 발레 들어봤는데 발레 찾기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예 암기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모든 항들을 다 한 개 수렴한다 했을 때 거기에서 이 말뜻은 짝수항들만 골라왔을 때를 말하는 거야. 걔들을 다 더했을 때 걔는 결과가 뭐냐? 발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이런 발레, 요 발레로 외워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 수렴했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몇 번 갈까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등비급수라 써 있어요. 자, 등비급수니까 뭘 봐야 돼? 공비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공비를 봐야 됩니다. 자, 공비 4번. 자, 이거 공비가 어떤 범위? 한마디로 여기 있단 얘기고요. 그죠? 얘는 수렴하면, 이거 하면. 자, 이거 뭐야? 1로 보세요. 그러면은 A2가 되죠. 2 대입하면은 A4가 되겠지. 3 대입하면은 A6이고요. 얘네끼리는 공비가 R제곱이잖아요. 그 R제곱 해봐. 아까 했지, 선생님이. 아까 이미 앞에 했던 문제죠.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범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0 포함되면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때? 얘는 선생님 아까 2 그 앞에 있는 문제에서 등호 뺀 거 이거 안 집어넣은 것 같아. 등호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0에서부터 1까지. 죄송합니다. 아까 놓친 것 같아요. 하여튼 얘 어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 포함되지.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공비 어때? 포함되니까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5번도 이런 발레들 다 외워줘야 돼, 그냥. 외워두면은 참 도움 되니까 외워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얘 어때? 2개 발산한다 써 있죠? 그 발산하는 발레 한번 써볼게요. 발산한 게 뭐 있을까? 1. 이런 일을 들어볼 수 있겠지, 우리가. 자, 마찬가지. Bn도 발산하는 발레를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자, 그러면은 AN 더하기 BN 하게 되면 모든 항들이 다 더하니까 다 0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0 되니까 무한대 번째 항도 0 되겠지? 자, 한마디로 이 뜻이 뭐야, 이거는? 무한대 번째 항. 그죠? 한마디로 얘를 말하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무한대 번째 항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항만. 끝에 있는 항만. 마지막. 리미트 한 것만 0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발레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발레는 외워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등비급수죠. 자, 등비급수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어요. 얘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공비 R부터 구해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어때요? AN만 써 있으니까 그죠? 공비가 R이고 첫째 항은 A가 돼서
2분의 3이다. 첫 번째 1번에서 이와 같은 1번식을 만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2번에서는 잘 봐야 되는데 an 제곱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이 제곱이고 둘째 항도 제곱이고 셋째 항 제곱이라서 첫째 항 제곱이고 공비도 제곱이 됩니다. 이 소리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2번식에서는 공비가 R의 제곱이 되겠고 첫째 항이 제곱이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8분의 9다 이런 거죠. 그럼 1번, 2번 뭐 하자? 연립해야겠죠. 자, 하는 방법은 딱 보니까 어때? A제곱은 A가 두 개가 들어있고 얘는 1-R 그죠? 1-R, 1 플러스 R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다고 하면 이 값이 그대로 2분의 3이죠. 그래서 2분의 3을 이 자리에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가 되겠고 이 값이 8분의 9가 됩니다. 약분하게 되면 얘는 3이고요. 자, 얼마에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A가 바로 4분의 3이다. 이런 표현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 요것도 이거 어떻게? 요 내 3번 그럴까요? 요 둘 연립해 봅시다. 자, 이 둘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1 플러스 R, 1 빼기 R분의 A. 내가 밑에다 써볼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럼 알겠지만 A는 A끼리 약분할 수 있고 3은 3끼리 약분할 수 있고 1 약분해서 2만 남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곱해야겠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1 마이너스 R을 쓰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풀었을 경우에 2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2 마이너스 2R 되겠고요. 1 플러스 R 되겠죠. 넘기면은 R은 얼마다? R은 그렇죠.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1번에서 대입해서 첫째 항도 알아볼까요? 자, A는 2분의 3에 1-R을 이쪽에다 곱해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은 1 빼기 3분의 1 넣어주면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 약분돼서 1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도 1이고 공비가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물어본 거는 1 물어봤어요. 3제곱. 그러면 얘는 첫째 항 3제곱이고 자, 두 번째 항 A2의 3제곱이고 세 번째 항도 3제곱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 되겠고 공비도 R의 3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자, 어차피 3제곱을 해도 그죠? 3제곱을 하게 되면 27분이 나오니까 어차피 수렴하겠죠. 자, 그래서 공식 대입을 해볼게요. 자, 첫째 항 A1의 3제곱 1-R의 3제곱인데 자, R의 3제곱이 27분의 1이기 때문에 대입하시고요. 첫째 값은 1 대입하면 1이죠? 그래서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 자, 통분을 하면은 27분의 26분의 1 나올 텐데 1 풀었을 때 26분의 2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이 문제는 자, 이게 뭐죠? 등비급수. 얘는 또 뭐야? 부분합이라 불러요. 그러면 등비급수가 더 크겠습니까? 부분합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급수가 무한대번째 항까지 계속 더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크겠죠. 그지? 얘는 n번째 항까지만 더하고 얘는 평생을 더하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죠? 하여튼 이거에서 얘를 뺐을 때 그 차이가 0.01 이하가 되랬으니까 이 문장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등비급수예요. 첫째 항이 얼마야? 1이죠. 공비가 3분의 2가 되겠고 자,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자, 등비수열의 합. 공비 얼마? 3분의 2. 첫째 항 1 되겠고 자, 1-3분의 2 항 몇 개? 항은 n개가 되겠죠. 자, 대문자 n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0.01 이하다. 이렇게 그대로 그 식의 문장에 맞게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얘를 풀어봤더니 값이 얼마야? 얘는 3이죠. 마찬가지 얘도 풀어봤더니 3인데요. 이렇게 3 쓰시고요. 자, 1-3분의 2의 대문자 n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같은 말이 100분의 1이죠. 자, 분배했더니 요 3과 얘는 사라지겠고 곱해서
3 곱하기 3분의 2의 대문자 n제곱 그 다음에 100분의 1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여기 3을 나눠줘야지. 자, 그러면은 3분의 2의 자 대문자 n제곱이 3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기보다는 그렇죠. 역수를 취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 바뀌면서 얘는 300이 됩니다. 양변에 상형 로그를 취해서 구해볼게요. 자, 2분의 3의 대문자 n제곱이 되겠고 얘는 로그 300이 되겠죠. 자, 풀이 방법 대문자 n을 앞으로 빼주시면서 로그 2분의 3이 되겠고 얘는 로그 3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n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은 이렇게 뺄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이 값은 0.4771이기 때문에 2를 더해주면 2.477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산수야, 산수. 그죠? 이 얼마인데? 0.4771 마이너스 0.3010. 이 둘을 뺐을 때 0.1761 나와주겠죠? 그러면은 n은 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0.1761분의 2.4771인데 자, 위아래 만배, 몇 배? 만배 해주면은 이렇게 얘 사라질 거고 점이 사라지겠죠? 자, 결과적으로 얘를 나누면 되는 거야. 나눠봤더니 어떻게 나누죠? 24,771을 얼마로? 1,761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1 써보니까요. 1,761이고요. 1 빼면 6이고 1이고 얼마? 7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 다음에 한 4 정도 해볼까요? 자, 176 곱하기 4 해주면은 4, 1은 4, 6, 4, 24, 3, 0, 7 이렇게. 그러면은 7044가 될 겁니다. 여기 얼마? 4. 됐어요. 이렇게 나와서 자, 뺀 값은 117이죠. 자, 이거 뭐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구해보니까 근사값이 14점 얼마가 되는 거지. 얘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15가 되겠죠. 최소값 자연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용로그니까 뭐 가볍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 이게 합이죠. SN이야, SN. 그죠? 이 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얘는 N항까지 합이죠. 자, 분배하면 알겠지만, 그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게 등비수열 합이 맞을까, 안 맞을까? 맞죠. 왜냐면, 잘 보시면 여기, 자, 여기 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이 얼마? 3이죠. 이 둘을 더해서 얼마? 0 나올 때는 이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첫째 항은요. 1 대입 얼마가 되죠? 3-1 되니까 첫째 항 2가 되고요. 첫째 항을 예로 쓰면 되겠고 이게 공비야 이게. 그죠? 그래서 R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일반항을 바로 구해주면은 첫째 항 얼마? 2 곱하기. 그죠? 공비 3분의 1에 n-1제곱 바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부터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왜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에 합되는 조건이 있는데 자, 얘처럼 요거 뭐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같은 거예요. 보세요. 빼기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3을 뒤로 보내면 얘가 되겠죠? 자, 등비수열 합되는 조건이 뭐냐면 얘랑 더해서 0 되는 것처럼 여기 n제곱 됐을 때 얘랑 더해서 0 되면 무조건 첫째 항부터 되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왜냐면 이거 공식이잖아. 그치? 잘 봐. 분배해볼게, 선생님이. 자, 분배하면 어때요? 이런 모습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n제곱이고요. 분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A에 해당이 되고 요게 마이너스 포함해서 B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 둘 더하면 얼마죠? 제로죠? 이 모습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더해서 꼭 0 돼야 돼. 0 안 되면 그냥 등비수열 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A랑 B랑 더해서 0 안 됐다. 얘는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알겠죠? 그때는 일반항을 이걸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합 준 걸로 이렇게 일반항 구해야 되고 얘같이 만약에 이렇게 0 돼 버리면 그죠? 0 돼 버리면 이렇게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비 뽑아 오시고요. 공비 데리고 오시고 근데 첫째 항은 S1이기 때문에 이렇게 A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 대입한 첫 번째 항 A 구하시고 그 다음에 공비 그대로 데리고 와서 대입만 하면 일반항 아주 편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물어봤으니까요. 자 시그마 n이 1항부터 뭐한데 갔을 때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뭐겠어요? n 대신에 이걸 대입해야겠죠. 자 그러면 1항부터 뭐한데 갔을 때 2 곱하기 3분의 1에 여기다가 2n제곱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첫째 항부터 쭉 나열하면 돼요. 자 1 대입해 볼게. 자 2 곱하기 억지로 일반항 구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대입하세요. 1 대입하면은 얘가 첫째 항이고요. 첫째 항. 자 2 대입하면은 3분의 1 얼마? 3제곱이죠. 얘가 둘째 항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가 R이 얼마냐면은 여기서 공비는 자 선생님이 한글 쓸게냐 여기서는 공비는 바로 3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얼마죠? 9분의 1이죠. 자 그렇다면은 첫째 항 값은 3분의 2가 되겠고 자 1 마이너스 공비가 9분의 1이죠. 자 그렇다면은 얘를 구하는 방법은 곱하기 9 여기다가도 9 여기다가도 9를 곱해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답을 구해볼까요? 자 분지 얼마지? 6이죠. 자 9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답은 8분의 6이라서 답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항 구하는 거 가볍게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첫째 항 공비 찾는 연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요. 첫째 항 값은 1 이렇게 줬고요. 요 식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식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요. 그랬을 때 이거의 합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를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얘는 합이기 때문에 n-1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기호를 우리가 보통 s로 표현하죠. 자 그러면은 얘는 두 번째 항부터기 때문에 n이 2부터예요. 그죠? 그러면 어때? 2 한번 넣어볼까요? 아 A2가 바로 S1 되겠죠? 근데 S1은 뭐야? 첫째 항이잖아요. 얘는 같은 말이야. 항상 S1은요. 첫째 항까지 합이라서 무조건 S1은 어떤 수열이든 첫째 항. 걔가 수열이든 아니든 맨 앞에 있는 값이 첫째 항이야. 항상. 그지? 그 첫째 항이 무조건 합이 S1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S1은 바로 요 1을 말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그 두 번째 항이 S1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 값도 1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 문제만.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 바로 밑에 뭘 쓰는 거냐면 항을 하나 증가시켜 볼게 이렇게. 자, 증가시켜 보면 알겠지만 얘는 n 되겠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요. 자, 우리가 a와 s. 자, 이 두 개가 함께 나올 때는 공식이 뭐야? 그렇죠.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물으면 안 되죠. 항상 얘가 a랑 s가 함께 나올 때 쓰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알겠지만 이거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어떻게? Sn 대신에 얘를 대입할게요. 그지? an 플러스 1을. 자, 이거 대신에 얘를 대입할게요. 이렇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인 거 아시죠? 두 번째 항부터. 자, 우린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EAN. 그죠? 아, 등비 수열이야. 그죠? 얘 뭐다? 공비야, 공비. 근데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되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 앞에 있는 첫째 항 1은 그냥 1이 있는 거야, 이거는. 그죠? 얘는 수열이 아니라 그냥 수열은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얘는 앞에 있는 수야. 그냥 앞에 있는 수. 그죠? 첫째 항은 앞에 있는 수일 뿐이고. 자, 두 번째 항부터 수열되는 거야. 이 규칙으로. 알겠지? 두 번째 항이 바로 1이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항이 2. 이렇게 등비 수열 가는 게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된다. 그런 표현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라는 표현이야, 이게.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자, 근데 물어본 거 이거죠. 자, 그래서 n1항부터 무한대항 갔을 때 얘를 물어보면은 그냥 대입하면 되죠.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 플러스 a3분의 1 플러스 a4분의 1 해갖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맞죠? 근데 a1은 이걸 대입을 하면 얘는 1분의 1이고요. 그죠?
얘는 등비수열 아니고 앞에 있는 수야, 수. 앞에 있는 수. 알겠지? 자, 여기 1 대입할게요. 그래서 1분의 1, 3에다 2 대입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여기부터가 등비 급수가 적용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 플러스, 자,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자, 어때? 1이고요. 공비가 2분의 1. 여기 요 줄만 이해할 수 있죠? 자, 하여튼 1 따로 더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1 구하면 얼마야? 2가 나오죠? 그래서 1 플러스 2 하게 되면 답은 3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가면서 푸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항부터 된다고 써 있으니까 쭉 따라가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다 보니까 점화식이죠? 자, 점화식 뜻이 뭐야? 점점 되어가는 식이죠? 자, 두 번째 항부터 쭉 대입해가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값들이 되어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은 대입해서 점점 돼가는 어떤 형태를 보는 게 점화식이에요. 자, 그래서 2부터 대입을 할 텐데, 자, 2 대입하면 알겠지만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 2 대입했을 때, 그쵸? 2가 되겠죠? 자, 2 대입한 거가 되겠고, 쓰는 게 좋아, 이게. 3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a3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3 대입했을 때 2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4. 적어도 3번 대입해야 돼요. 4 대입하면은, 자, a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4를 대입하니까 2의 3제곱이 되고요. 맨 마지막, 얼마 대입하죠? 끝에. 그죠? 여기다가 n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n 대입하면 알겠지만, 쭉 내려가면서 a(n)분의 1이고요. 빼기 n-1분의 1은 어떻게? n 대입하면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축차 대입법에 이게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라지겠죠? 남는 게 얘가 남았고 얘가 남았고 그죠? 요거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좌변은 얘 둘만 남았어요. 자, 좌변은 a(n)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 남았고 우변은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에서 2의 n-1제곱까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 합이니까 우리 알고 있어요. 그지? 2-1, 2의 한 개수 몇 개야? 이거죠.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n-1개가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n분의 1만 남겨놓고 얘는 이항시켜 볼게요. 자,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 값 따로 줬죠? 자, 2분의 1 대입하면 역수가 돼서 얘는 2가 되겠지. 그죠? 자, 이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역수가 돼서 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n분의 1을 구해봤는데 2 플러스가 되겠고 1 무시하고 분배해주면 되겠지? 2의 n제곱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사라집니다. 얘만 남았어요. 그지? 그래서 an분의 1이 2n제곱이고 얘는 현재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그죠? 일반항 식이 나왔는데 양변을 역수를 취해 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항 얼마예요? 첫 번째 항 값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답인데 뭐 굳이 1 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혹시나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1 넣어봤을 때 어떻게? 일치하죠. 아,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서도 상관없겠죠. 허락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같기만 하다면 얘랑 일치한다면 이렇게 따로 쓸 거 없이 이거를 이렇게 써도 첫 번째 항부터 되는 식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만 넣어서 같을 때만 알겠지? 이렇게 쓰는 방법이야. 원래는 달랐을 때는 따로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넣어서 같으면은 같이 묶어서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얘를 물어봤으니까 자, 이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바로 역수 형태, 이거 일반항의 합이죠. 1항부터 무한대 갔을 때 얘를 물어봤으니까요. 자, 1부터 무한대 갔을 때 an 대신에 2분의 1에 n제곱을 대입을 하면 첫째 항부터 되기 때문에 1부터 적용되겠고요. 자, 1 대입하면은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 등비급수의 합은 1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내용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자 x1, x2, x3 이렇게 xn까지 어떤 값들 쭉 줬는데 전부 다 보니까 등비 수열들이야. 그죠?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하여튼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런 이차함수가 있고요. 얘를 밑면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는 그런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AN이라 했을 때 그 넓이들을 다 더해서 평생을 더해봐라 하면은 그 넓이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값이 나올까 궁금하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 모양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1인데 자, 첫 번째는 x1이 1인 거죠. 이게 x1이에요. 자, 두 번째 x2인데 3분의 2니까 3등분 해야겠죠. 여기 3분의 2가 바로 x2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얘네 둘을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뭘로 하냐면 자, 이게 fx인데요. 높이를 이걸 대입한 거 한마디로 이걸 대입한 게 높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fx1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로 하래요. 이게 첫 번째 넓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1 되는 거죠. 1 넣었을 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x1 빼기 x2 이게 밑변의 길이고 높이가 되는 게 a1인데요. 써드릴게요. 자, a1 넓이는 자 x1 마이너스 x2 그 다음에 fx1 이게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밑변이잖아. 밑변. 그죠? 밑변의 길이. 자, 밑변이니까 이제 xn 빼기 xn 플러스 1이고요. 자, 높이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xn 한마디로 이걸 대입한 거. 그죠? 여기다가 1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거죠. 이게 a1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a2는 뭐냐면 자, 이제 좀 작아지겠죠? 9분의 4. 좀 짧아져 이렇게. x3가 바로 9분의 4가 되는 값인데 자, 또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두 번째 넓이가 a2라는 거야. 자, 이거에서 뺀 길, 밑변의 길이 높이는 fx2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는 바로 a2가 됩니다. 자, a2라는 넓이 써본다고 하면은 x2-x3 그 다음에 fx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때 n번째 있다는 얘기야. n번째. 그죠? 그 n번째 어딘가 n번째 있겠죠. 얘는 xn-xn 플러스 1 그죠? 2일 때 2, n일 때 n 저기 써있죠? 자, 높이는 fxn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으래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줬어요. 문제에서. 쓰라고 줬어. 자, 그러면은 얼마? 3분의 2에 n-1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대입하면은 3분의 2에 n제곱이 되겠고 이거를 요거 xn 요거 대입한 거 자 f 그대로 쓰시고요. xn 요거에다가 이걸 대입해 이거를 그래서 자 대입을 하면 3분의 2에 n-1제곱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fx가 x제곱이에요. 그지? fx라고 하는 것이 x제곱이라서 여기다가 x제곱을 대입을 하면 그죠? 3분의 2에 n-1제곱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에 n-1제곱에 이거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 제곱 먼저 곱하는 거니까 얘 먼저 해서 상관없을 거야. 그지? 9분의 4에 n-1제곱이 되는 거죠. 우린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 대신 요걸 지워서 요 자리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얼마가 되냐면 9분의 4에 n-1제곱이다. 이런 표현 되겠지. 자, 근데 얘네 둘도 같은 밑이라서 묶을 수 있겠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작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빼주는 겁니다. 자, 뺄게요, 선생님이. 자, 3분의 2에 n 빼기 1제곱 빼주세요, 이렇게. 얘는 다 나갔으니까 어때? 그 자리 1만 남아야 되고 얘는 한 개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1제곱은 한 번 남아야 돼, 이렇게. 요 1은 쓸 필요 없겠지. 그 옆에다가 9분의 4에 n-1제곱이다. 현재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로 빼올게요. 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한 값들을 예쁘게 써보면 자, 우리가 AN 넓이를 좀 예쁘게 써봅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쟤를 정리하는 거죠. 자, 3분의 2에 n-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9분의 4에 n-1제곱이야.
근데 n-1제곱이 같은 지수기 때문에 어때요? 곱하니까 둘이 묶을 수 있죠? 묶어볼게. 자, 3분의 1 하면서 3분의 2 곱하기 9분의 4 이렇게 묶어주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얼마야? 27분의 8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27분의 8에 n-1제곱이 이게 바로 넓이 여기 들어갈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에 넣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니까 3분의 1에 27분의 8에 n-1제곱이죠.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얘가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이야. 공비 얘가 되겠죠. 27분의 8. 자,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은 모든 항에다가 27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 되겠고 빼기 8 되겠고 얘는 9가 돼요. 얘를 풀어봤더니 19분의 9다. 이렇게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푸는 거, 요 내용 따라서 그대로 쓰는 건데, 요 일반항, 요식, 문제 준 거,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식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연습할 줄 알아야 이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어떤 공이 땅에 떨어지면요. 그 떨어진 거리에 5분의 3만큼 다시 튀어오른다고 할게요. 이 문제는. 그러면 10m 높이에서 떨어진 공이 있을 겁니다. 그 떨어진 공이 완전히 정제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정제대까지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떨어질게요. 이렇게. 그죠? 떨어지면 이게 얼마다? 10m가 되는데 자, 바운드가 튀어 올라가겠지. 얼마 올라가지?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옮겨서 여기다 그릴게요. 자, 올라간 이 거리가 얼마냐면은 10m에 대해서 5분의 3만큼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건 다시 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건 또 다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요 줄에서. 근데 옮겨와서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높이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겠고요.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바운드 T 올라가겠죠. T 올라가는데 또 그 이 높이에 또 얼마만큼 10 곱하기 5분의 3이라는 그 높이에 5분의 3만큼 올라가는 거지. 원래 여기에서 올라가는 건데 옮겨서 그린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고요. 또 마찬가지 그 높이만큼, 그 올라간 높이만큼 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이런 식으로 또 그 거리만큼 내려오겠죠. 계속 이제 반복될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만 혼자 있고요. 나머지는 같은 높이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다 두 번씩 나와. 이렇게 두 번씩. 알겠죠? 그래서 다 더할 거니까 10 플러스 자, 몇 개 있어?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배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10 곱하기 5분의 3짜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얘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1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도 이렇게 2배, 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더해지는 거지. 얘만 혼자 있으니까 따로 더할게요, 이거는. 자, 이것들이 어떤 수열합이야? 바로 등비급수 되겠죠. 자, 첫째 항 10 플러스 해주고요. 이걸 풀어주는데 얘가 첫째 항이라서 10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고요. 자, 곱해지는 값이 5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 플러스 되겠고 2 곱하기고요. 얘는 얼마야? 5분의 30이고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5끼리 약분해주고 2도 약분해주면 30만 남았죠? 그래서 10과 30을 더해서 정답 40m가 되겠다 이겁니다. 정답 얼마? 40m. 2번 체크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이 문제는 등비급수 활용 문제가 되겠죠. 자, 도형 문제인데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선생님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반지름이 얼마짜리냐면 반지름이 2짜리입니다. 그죠? 반지 2짜리 도형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이 넓이 하나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R1에 있는 넓이가 S1인데
요 넓이를 선생님이 얘를 A1이라 하겠습니다. 그건 알죠? 이게 뭐야? 프랙탈. 자기 닮은 도형 그래요. 아시죠? 자기 닮은 도형, 프랙탈. 기억나시죠? 자, 프랙탈 도형은 어떻게 푸는 거냐? 이 프랙탈 구조는 이렇게 개수가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자, S2는 어떻게 돼? 넓이 A1 넓이에다가 이 넓이 한 개를 선생님이 A2를 하는 거 알죠? 자, 그러면은 얘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A1 넓이에다가 A2가 두 개가 있으니까 2A2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어하는 n이 무한대 갔을 때 SN이 이거는 S 무한대 번째 항은 바로 A1 플러스 2A2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야. 요 두 개에서 우리가 공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방법 푼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반지는 이 자리예요. 첫째 항 넓이 먼저 알아볼게요. 그얘는 직각 이등변이라서 그지? 얼마? 45도니까 요 길이가 또 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2루트 2라는 사실입니다. 요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45도라서 얘는 또 직각이 되죠. 그러면 4분 원이야, 4분 원. 한마디로 이 문제, 얘 어떻게 그린 거냐면, 그린 원리, 이 문제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얘기야. 중심으로 했을 때, 얘를 반지름 했을 때 그린 부채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이야, 원. 이렇게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했을 때 그린 원입니다. 4분 원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그 넓이에서 뭘 빼야 돼? 삼각형 빼야 되겠죠. 직각이 등변 빼면은 이 넓이가 나와요. 그 넓이를 몇 배 하면 되겠어? 2배 하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넓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가 반지름 되는 원이에요. 이게 4분 원이기 때문에 4분의 1. 자, 파이 이게 반지름이에요. 여기서는 이 4분 원은 이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래서 2루트 2의 제곱. 자, 그 넓이에서 뭘 뺀다? 바로 요 삼각형 넓이 빼야 되겠지. 자, 요 길이도 2루트 2이기 때문에 직각이라서 가로 세로가 되겠지. 자,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8이기 때문에 얼마? 8 약분하면 2파이 되겠고 8이면 4가 되겠죠. 근데 몇 개가 있어요? 얘는 지금 이쪽 구한 거 2배 해야 되겠지. 곱하기 2배. 그래서 이렇게 2배 해준다고 하면은 첫째 항 넓이가 얘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A1 넓이는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A1은 선생님이 잘 볼게요. 자, 이 A1 그죠? 여기 이 넓이 A1은 지금 지름이 얼마짜리야? 지름이 4짜리 들어있는 지름이 4짜리에 들어있는 이 넓이가 바로 A1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A2는 뭐야? 이거죠? 이게 A2죠? 그 A2라고 하는 거는 지름, 요 길이 말면 되겠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파란 선의 길이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1 대 A2는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 A2하고 그죠? 이 A1하고 비교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요 길이 말면 되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 요 길이가 2루트 2고 얘도 마찬가지 반지름 원 돌린 거니까 얘도 같은 2루트 2란 말이야. 그지? 그럼 전체 길이가 4야, 4. 그럼 요 길이 얼마겠어, 당연히. 그러면 4에서 2루트 2를 빼야겠죠? 그죠? 4에서 이거 빼야 되겠지. 자, 그래서 A1 길이는 4가 되고요. 4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4-2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늘 강조한 게 뭐야? 얘를 1로 만들어라 그랬지, 선생님이. 자, 이거 길이비야, 닮은 비. 자, 1대 4로 약분해주면은 어때요? 4분의 4-2루트입니다. 그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약분을 하면은, 자, 2분의 2-루트 2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건 길이비이기 때문에 넓이비라서 뭐 해줘야 돼? 그렇죠. 제곱해야 되겠죠. 자, 제곱하면 4가 되겠고, 4-4루트 2가 되겠고,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A1 대 A2는 비례식이 얼마가 되냐면 1대 4분의 6-4루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약분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니? 1대 2분의 3-2루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내양, 외양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니? 바로 A2는 곱하게 되면 2분의 3-2루트 2의 A1 나온다 이거야. 알겠죠?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할 거니까 여기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아예 2배 해보죠. 이렇게 해서 2배 해봤더니 3-2 루트 2의 A1이다 이거야. 그죠? 그런 선생님 요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은, 자, A1 플러스 요거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3-2 루트의 A1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쭉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이 이해가 되니까 A1 쓰시겠고요. 이게 공비예요. 그죠? 그래서 3-2 루트 2가 바로 공비가 됩니다. 이거야. 근데 A1 넓이에 아까 구해놨어. 이거지. 그래서 4파이 빼기 8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정리해 보니까 얼마? 얘는 자, 2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가 되면서 4파이 빼기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2로 약분했을 경우에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2파이 빼기 4가 된다 이거야. 얘를 유리화시키면은 2파이 빼기 4. 자, 유리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루트 2 플러스 되겠죠? 이런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이미 많이 풀었으니까 뭐 어렵지 않을 텐데요. 자기 닮음도형 이렇게 프랙탈 구조는 개수가 들어가니까 개수까지 고려해서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7의 n제곱을 쭉 표현해 봤을 때 1자릿수만 써보란 얘기죠. 자, 우리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1 넣어봤더니 7의 1제곱인데 이거의 1자릿수가 얼마인가요? 7이에요. 자, 2 대입하면은 자, 1자릿수 얼마인가요? 9죠? 그래서 이 얼마? 9. 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나오는 수가 만약에 49다 하면은 여기다가 7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세 번째는 그죠? 세 번째는 여기다가 또 7 곱하기 때문에 9, 7에 63이죠. 그럼 이제 여기는 7의 3제곱이 얼마 3. 사실 343인데 하여튼 이렇게 쭉 해서 얘는 반복되니까 우리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7의 4제곱은요. 여기다가 또 7 곱해봐요. 그럼 1 나오겠지? 그래서 1 나오겠고 1 나왔으니까 5를 대입하게 되면 7의 5제곱은 여기 얼마 1인데 7 곱하면 다시 또 7로 돌아오지. 그래서 이게 계속 이 4개가 반복되는 1자릿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거를 쭉 표현해 봤을 때 1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겠지. 얘는 10의 1제곱분의 A1 이렇게 쭉 펼쳐볼게요. 10의 2제곱분의 A2 10의 3제곱분의 A3 10의 4제곱분의 A4 10의 5제곱분의 A5 6제곱분의 A6 10의 7제곱분의 A7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쭉 대입하면 되는데 10분의 가 되면서 A1 값은 이거죠. 반복되니까요. 7. 그 다음에 10의 제곱분의 얼마? 9. 그 다음에 10의 3제곱분의 다시 3. 자, 10의 4제곱분의 얼마? 1. 자, 그 다음에 10의 5제곱분의 다시 7. 10의 6제곱분의 다시 9.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걸 선생님이 10분의가 되어 있으면 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써볼게. 0.7931, 7931 이렇게 계속 된다 이거지. 이거 뭔지 알죠? 네, 순환수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해 보니까 7931인데 순환마디가 4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를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9999분의 793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알죠? 요거는 11배수예요. 자, 9를 묶으면 알겠지만, 그죠? 11배수인데, 선생님, 이거 11배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거 뭐 아무리 봐도 뭐 3배수, 4배수 아니잖아. 그지? 3배수는 각자리 수의 합이 3배수 이런 건데, 뭐 짝수도 아니고요. 근데 얘가 11배수라서, 분이 9의 배수 또는 11배수잖아요. 얘도 어때? 11배수인지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뭐 이게 서로가 돼서 냅둬야 돼. 근데 11배수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배워볼까요? 잘 봐. 자, 빼기 7 더하기 9 빼기 3 플러스 1 해볼까요? 자, 이게 빼기 플러스인데 쓰는 순서야. 그래서 얼마? 이건 0이 나오죠? 아, 어떤 숫자를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0 나오거나 이 결과가 만약에 11의 배수가 되면 이 숫자는 11배수입니다.
뭐 하는 방법 원리가 또 있는데 그 뭐 분석하면 되지만 유튜브 가면 선생님들이 많이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해놨으니까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재미로 빠르게 하는 방법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공식에서 나온 거니까 만들어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뭐 잘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아무리 숫자 커도 다 상관없어요. 자, 하여튼 자 여기 맨 앞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5자리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부터 하는 거죠, 얘는. 알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하여튼 여기 자릿수에 따라서 짝수 자릿수는 마이너스고 홀수 번째 플러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더 있다 하더라도 더 쓰면 됩니다. 앞에다가. 알겠죠?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가시면 촬영 많이 돼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올려놨어. 많은 선생님들이. 유튜브 가면 진짜 훌륭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강의 올려놨기 때문에 정말 유튜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나눔의 지식이죠. 하여튼 이거 11배수 11롯데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11로 나눴을 때, 자, 7, 77. 자, 얼마? 23. 그러면은 2, 22, 11, 1. 그죠? 721이네요. 그래서 721. 얘는 얼마? 또 9,999를 11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9. 그죠? 얘는 909가 되겠네. 이렇게. 하여튼, 됐어요. 얘도 11배수인가요? 자, 909도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 909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플러스 9니까 이거 했을 때 11배수 아니죠. 냅두시고요. 그럼 안 나눠지겠지 더 이상. 뭐 더 이상 안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얘도 확인해 볼까? 자, 7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1 했을 때 얼마야? 8, 6. 그게 11배수 아니죠? 그래서 11배수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큰 숫자가 이 밑에가 11배수라서 또는 9의 배수라서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 9의 배수도 각자의 수의 합이 9의 배수고 3배수도 각자의 수의 합 3배수인데 뭐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11배수밖에 안 남았잖아요. 얘로 나눠봐야 되는데 알아보는 판정법이 이겁니다. 자, 빼기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을 때 결과가 0 또는 11배수 나오면은 이 결과는 11배수 된다는 사실 참고로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 구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22번 이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맞춰볼까요? 자, 이게 뭐야? A1은 9분의 1이죠? A2는요? 99분의 10이고요. A3은요? 999분의 100이야. 이게 수열이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규칙 만들어야 돼. 자, 1, 10, 100. 얘는 규칙이 있어. 근데 9, 99, 999는 규칙이 없어요. 그지?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지? 어떻게? 자, 9라는 게 10보다 1 작잖아요. 그지? 자, 99는 100보다 1 작은 수가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또 보이네요. 얘는 10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또 뭐야? 1000보다 1 작은 수가 되겠지? 여기 있는 거에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은, AN은, 자, 10의 n-1제곱 1 작기 때문에 여긴 10의 n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러면은 n 플러스 1이랑 돼 있으니까 an 플러스 1번째는 10의 n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10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저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얘를 역수를 취해주면 10의 n제곱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도 역수를 취해보니까 n-1제곱이고 10의 n제곱이고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한번 통분해 볼게요. 자, 분모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10의 n제곱이 되면서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인데 10 곱해야죠. 그럼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은 10의 n제곱 빼기 1 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의 n제곱이고요. 자, n 플러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해주면은 10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곱하면 더하기 10이 됩니다. 같은 거 날려주시면은 간단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죠? 그 나온 결과 물어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자, 이제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저기다가 얘를 넣어볼게요. 10의 n제곱분의 9가 되겠죠? 자, 9 앞으로 빼주면서 1부터 무한대 갔을 때 10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은 첫째 항이 10분의 1이고요. 공비가 10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알겠지만 이 푼 결과는 9분의 1 나오기 때문에 약분하면 1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까지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죠? 만만치 않은 문제들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 실력을 많이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은 문제판을 많이 푸는 그 노력과 그죠? 동기부여와 또는 몰입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랑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몰입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공부의 힘은 위대해서 정말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휴먼 캐피탈 그래서 인적 자본 그러는데 우리 인적 자본이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입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됩니다. 자, 공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가셔서 돈 잘 벌 수 있으니까 돈 잘 버는 게 목표냐고요? 그렇죠. 돈 잘 벌어야 우리 가족을 지키잖아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고소득 갖는 직업을 갖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다음 강의 또 이어서 이제 승강함수 들어갈 차례죠. 또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함수 미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만나요. 안녕.